자, 합성함수가 이제 그래프로 표현이 될 때는 이제 이렇게 y는 x와 같이 표현이 될 때가 많은데요. 이제 그 이유가 합성함수의 다음 값을 찾기 위해서 이제 y는 x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gx와 fx, y는 x의 그래프가 겹쳐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고 다음 함수 값을 찾아내는 연습을 몇 문제만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빨간색 그래프가 fx고요. 검정색 그래프가 gx가 됩니다. 이 합성함수의 결과값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f서클 fa를 찾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출발지는 a에서 출발을 하죠. 그럼 a에서 출발한 값이 fa가 b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값은 fb가 되겠죠. 자, 그래프에서 y는 x가 주어진 이유는 다음 값을 찾기 위해서예요. 자, fa를 찾았죠. b 값을 다시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y는 x의 좌표를 이용해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b가 되겠죠. 그럼 b를 다시 fx 속에 집어넣은 결과값은 뭐가 되죠? c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이렇게 c라고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프를 보는 방법이고요. 자, 만약에 g를 3번을 합성시키는데 여기에 2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래프를 보고 잘 따라가 볼게요. 자, 2는 여기 있죠. 자, 검정색 그래프가 g입니다. 자, 그러면 g에 집어넣으면 그 계산 결과값이 뭐가 되죠? d가 되죠. 그래서 g서클 g에 d가 되고요. 그럼 d 값은 어딘가? 이렇게 찾아갔을 때 y는 x가 만나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d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d를 다시 g를 함수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c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쓰면 얘는 g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y는 x를 바로 사용하고 그러면 c를 다시 g 함수에 집어넣으면 최종 값은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y는 x의 그래프를 합성함수 이용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만약에 g서클을 2번 하고 f서클을 2번 해서 여기에 만약에 c를 썼다고 합시다. 자, 따라가 볼 수 있겠죠. fc는 뭐가 되죠? fc는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fd는 뭐가 되죠? fd는 2가 되죠. 그럼 요거는 g서클 g의 2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시 그럼 g2를 찾아봅시다. g2는 d가 되죠. 그 다음에 d를 한 번 더 집어넣으면 c가 되니까 이 계산 결과는 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에서 합성함수 값을 찾아낼 때 이제 y는 x 그래프를 잘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수를 쓰다 보면 어차피 함수라는 것은 함수에서 나오는 모든 성질들을 다 사용할 텐데 이제 함수는 크게 보면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제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증가함수 상태에서는 합성함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함수에서 증가함수라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정역의 원소가 컸을 때, 크면 치역의 원소도 더 큰 것들을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커지고 있는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부릅니다. 감소함수는 거꾸로 줄어드는 함수를 감소함수라고 부르겠죠. 그럼 감소함수는 큰 걸 집어넣을수록 함수 값은 작게 찍힌다. 요게 이제 감소함수의 정의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f와 g를 합성을 시킬 텐데 그 중에서 fx를 증가함수라고 부르고요. 가정을 해봅시다. gx를 감소함수라고 가정을 하고 이것들을 합성했을 때 각각 그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f서클 gx를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다고 합시다. b가 더 크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를 먼저 g에다 넣어볼게요. ga와 gb 중에서는 g가 감소함수니까 왼쪽이 더 크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걸 다시 f에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GA가 GB보다 더 컸는데 지금 F는 증가함수죠. 그러면은 크면 큰 걸로 작으면 작은 대로 갈 테니까 이 결과값은 왼쪽이 더 크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F가 증가, G가 감소함수라고 했을 때 F 서클 GX는 무슨 함수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거 무슨 함수죠? 얘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자, 요 방향으로 쭉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자, 이때는 FA하고 FB 중에서 F가 더 크겠죠. 큰 계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합성을 시켜도 당연히 부동호 방향은 왼쪽이 될 거예요. 자, 부동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것은 얘는 증가함수란 소리죠. 자, 세 번째 그대로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FA와 FB 중에서 당연히 FB가 크고요. 자, G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바뀝니다. 그럼 얘도 감소함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증가 감소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해 봅시다. 자, G는 감소함수니까 부동호 방향은 바뀌겠죠.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합성을 시켜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은 값을 넣을 때 부동호 방향이 거꾸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증가함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합성함수의 계산 결과에 따라 증가감소 상태가 바뀌는데, 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감소했다가 감소한다. 2번 반복하면 다시 증가가 될 테고, 증가 2번이면 다시 증가 감소가 섞이면 반대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참고사항도 꼭 기억을 해 줍시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내용을 정리하고 간단한 문제 몇 가지만 풀어볼게요. 자,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 F의 함수와 G의 함수를 하나로 만드는데 이것들을 G서클 F라고 한다. 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먼저 적용되는 함수가 오른쪽에 위치한다.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위치한다. 그 다음에 합성의 순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이다. 이 순서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fx의 치역, 그러니까 이 치역이 새롭게 gx의 정의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gx의 정의역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하나로 연결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합니다.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포함돼야 가능하고요. 요거 f의 치역이 g 영역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이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합성의 순서. 이 순서가 그대로 있다면 뒤에 거 2개를 먼저 하나, 아니면 앞에 거 2개를 먼저 하나, 이 순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 아까 식으로 보여줬죠. 자, 그리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복잡하니까 두 번째 이론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가 감소 함수의 합성, 아까 다 설명했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둘 다 증가하면 증가고 둘 다 감소면 증가입니다. 하지만 증가 감소 상태가 바뀌었을 때는 결과는 감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제 이 이야기가 되겠죠. 감소와 증가가 섞였을 때는 감소가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세 가지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각각 함수를 합성을 시켜 봅시다. 자, 지금 위아래 보면 G가 있고, 그러니까 H 다음에 G 다음에 F가 있는데 사실 합성의 순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된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되고요. 1번과 2번의 결과값은 당연히 똑같겠죠. 그래서 F를 G에 집어넣고 G를 H에 집어넣은 것만 하면 1번, 2번 계산은 같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합성을 시킬게요.
자, G에 fx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G 안에 EX를 집어넣으면 4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걸 다시 hx에 집어넣으면 자, 요런 계산 결과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가 답이 되겠죠. 밑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예제 2번 볼게요. 자, 순서를 봅시다. 자, G-1이 먼저죠. 항상 오른쪽 계산 결과를 왼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G-1은 얼마죠? G-1은 4-A가 되네요. 그러면 이 값을 F에 다시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3, X자리에 4-A를 집어넣겠죠. 그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10이 되고요. 이게 7이라는 뜻이 되겠죠. 밑에 A는 1이 나오고요. 자, A는 1이 나오면 GX가 X 플러스 4가 되고 G-2는 답이 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볼게요. 바로 합성을 시키는 거죠. 순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G-4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요거는 F-3을 뜻하니까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합성의 순서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F1은 A 플러스 2죠. 그럼 A 플러스 2를 다시 F 속에 집어넣는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돼서 3A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요게 합성을 시키는 건데요. 요게 F-1과 같다네요. F-1은 A-2가 되니까 우리는 얘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2A는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3번 fx에 대해서 합성함수가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직접 합성을 시켜서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죠. 자, fx를 fx 속에 이제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fx가 ax 플러스 b니까 x자리에 ax 플러스 b를 집어넣겠죠. 자, 플러스 b 이제 이렇게 해주겠죠. 이제 요 계산 결과가 4x 플러스 3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걸 계산하면 a 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이고요. 자, 요게 4x 플러스 3과 같으니 a 제곱은 4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AB 더하기 B는 3이 되겠습니다. A는 뿔마 2인데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고 나왔기 때문에 A 값은 2가 되겠죠. A 값은 2가 되고 A에 2를 집어넣으면 3B는 3이 돼서 B 값은 1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A는 2와 B는 1이 나왔기 때문에 fx를 직접 구할 수가 있고요. 2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f1 값을 구하라고 하니 답은 3이 되겠네요. 자, 이제 4번 봅시다. 자, 함수를 합성했을 때 저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대요. 여러 번 합성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자, f 100번 합성해서 2라고 하죠. 자, 그러면 f 한 번을 하면 2가 되고요. 한 번 더 하면 이 계산 결과는 f에 2를 집어넣으니까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F3은 얘는 4가 되겠죠. 1씩 증가합니다. 자, 1씩 증가하니까 지금 1을 쓰면 안 되고 2를 써야 되죠. 2를 써야 되는데 다시 쓰겠습니다. F2는 3이죠. 한 번 썼을 때. 그 다음에 두 번 쓰는 것은 F 안에 3을 집어넣으라는 뜻이니까 얘는 4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한 번 더 쓰면 얘는 F2에 3이 되고요. 그럼 F에 4를 집어넣은 결과값이니까 얘는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처음에 썼던 거를 보면 F1은 3이고 F2는 4고 F3은 5고 이렇게 되죠. 2씩 증가하겠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번을 하면 2씩 증가하니까 답은 102가 되겠네요.
자, 2번. 이거 106번 하라고 하네요. 6번. 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한 번 하면 64가 되죠. 두 번 하면 32가 됩니다. 그럼 계속 2씩 나누라는 소리와 같겠죠. 그죠? 3을 하면 16이 되고요. 4를 하면 8. 5를 하면 4. 6을 하면 한 번 더 나눠주니 답은 4가 아니 2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5번 볼게요. 이걸 계속 지금 합성을 시키라고 하는데 이제 저 그래프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f2분의 1부터 볼게요. 자, 이 함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y는 2x가 되네요. 그죠? 이 부분은 y는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부분 있죠. 오른쪽 부분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자, f2분의 1부터 봅시다. 자, f2분의 1은 저 빨간색 직선에 집어넣었을 때겠죠. 이건 1이 되네요. 그죠? 그럼 한 번 더 합성을 해봅니다. 그럼 요건 f1 값과 같겠죠. 그럼 요건 2가 되네요. 그죠? 그럼 한 번 더 합성을 해본다는 거는 맨 마지막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계산 결과와 똑같겠죠. 그래서 답은 0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f1x 이렇게 합성을 시킨 만큼 이제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이제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f2x 같은 경우는 두 번 합성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2012의 2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제 그 규칙성을 발견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f2는, 자, f2부터 볼까요? f2는 3이죠. f2는 3이고, 자, 한 번 더 하면 4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하면 4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1이 되고요. 한 번을 더 하면 1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2가 되겠죠. 여기서 한 번을 더 한다는 것은 2를 집어넣기 때문에 3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성이 4개씩 생긴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2012를 봅시다. 자, 2012는 자, 4로 나눠 떨어지죠. 4 곱하기 이렇게 해서 나눠 떨어집니다. 자,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4의 배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4의 배수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2012는 요거랑 똑같겠죠. 4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2는 답은 2가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2017에 3을 한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한다는 것은 규칙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자, F3은 뭐가 되죠? 4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한 번 더 했다는 것은 4를 넣었다는 거기 때문에 1이 되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했다는 것은 1을 집어넣으니까 2가 되고요. F4, 3은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F5, 3이 뭐가 되죠? F5, 3은 4가 되겠네요. 아, 이렇게 4, 1, 2, 3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이것도 4로 나눠 떨어지는 걸 봐야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 그러면 2017은 4를 곱하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뭐가 되죠? 나머지가 1이 됩니다. 나머지가 1이 된다는 것은 4, 1, 2, 3의 반복 중에서 요 4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은 4가 됩니다. 그래서 2012랑 2017을 더하면 답은 6이 되겠네요. 자, 예제 7번. 자, 합성함수를 시켰을 때 h의 3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h의 3이 어떤 값인지부터 찾아봐야겠죠. 자, 근데 이 합성함수의 순서를 보면 h를 f에 이제 집어넣는다고 되어 있죠. 양변에 3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g3은 마이너스 9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H3인데요. 그럼 H3은 F 속에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럼 H3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 결과 명확하죠?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G를 F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네요. 합성함수의 순서는 반드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자, G를 F에 넣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F2 값을 구하라고 하면 fx 속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2가 된다는 뜻이 되겠네요. 자, 저거가 2가 되려면 x가 뭐가 돼야 되죠? x가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x에 3을 대입해 보면 f2는 9 플러스 2, 그럼 답은 11이 되겠네요. 자, 이제 8번 볼게요. x와 y와 z가 나왔습니다. 자, 1대1 대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합성을 시킨다는 뜻인데 이 결과값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각각 대응 관계를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x에서 y로 갔을 때가 f죠. y에서 z로 갔을 때가 g라는 함수입니다. 자, f와 g를 따로따로 이제 확인해 주고요. 자, 그럼 f1이 a로 갔으니까 이걸 이렇게 대응해 줍시다. 그 다음에 gb는 4로 대응이 됐네요. 자, 근데 1대1 대응인데 그러면 남은 대응되는 것만 일단 표시를 해 줍시다. 자, 남은 F2, 자, F2가 어디로 갈 건가 라는 소리인데, 자, 만약에 F2는 지금 A로는 못 가죠. 왜? 1대1 대응이니까. 근데 F2가 만약에 B로 갔다면 얘가 B가 될 텐데, GB는 6이라고 하니까 절대, 그죠? 2는 B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는 C로 가야 되고요. 그럼 당연히 3은 B로 가겠죠. 그러면 2로 간 계산 결과가 G를 타고 다시 6으로 가니까 C는 6으로 갈 거고요. 그럼 당연히 남은 거 A는 5로 갈 겁니다. 자, 이렇게 1대1 대응과 합성함수의 결과로 직접 대응되는 관계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F3은 뭐죠? F3은 B니까 얘는 GB가 될 거고요. GB는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대응 관계로 2번 문제도 만들어 볼게요. A에서 A로 1대1 대응함수 F와 G가 있다고 합니다. 얘를 F, 얘를 G라고 해서 일단 나오는 포함 관계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이 3으로 갔대요. F1은 3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G2는 1로 갔대요. 자, 그리고 남은 포함 관계를 볼게요. 1대1 대응, 이제 이거 조심해야겠죠. 자, F2가 뭐로 갈지 중요한데 3으로는 못 가죠. 근데 2로 가는 것도 안 됩니다. 왜? 결과값이 3으로 찍혀야 되죠. 그럼 2는 반드시 1로 가야겠네요. 그리고 1은 반드시 3으로 가야 됩니다. 자, 나머지 대응 관계만 1대1 대응을 만족시켜 주게끔 그림을 그려줍니다. 됐죠? 자, 이제 결과 한번 봅시다. F2는 1이니까 얘는 2가 되죠. 그 다음에 F3은 2가 되고요. G3도 2가 돼서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자, 1대1 대응과 합성함수의 결과로 맞는 그림을 만들어야겠죠.